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랍니다. 엄마가 집안일 하실 때면 항상 이곳의 사연을 듣고 계셔서 저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나름 곱게 자라왔지만 결혼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한번 겪었던 터라 더욱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의 이야기도 한번 보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 사연을 들으면서 마지막 남은 1%의 앙금까지 헐헐 털어내버리고 싶네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였죠. 그래서 좀 처음부터 끌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소개팅 첫날부터 불꽃이 튀었다 그럴까요? 열정적으로 1년여 정도 사귀게 되었죠. 남편의 외모나 성격은 마음에 들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남편의 집안 사정이었어요. 제가 결혼에 대해 은근슬쩍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이 힘겹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의 집안 얘기를 듣고 사실은 내가 많이 놀랐어. 너무 소박한 모습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안과 의사시라니까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마음에 들었을까 걱정부터 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직업이랑 나랑은 상관없어. 난 자기가 아는 그 사람 그대로야. 물론 내가 어릴 때부터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온 건 맞지만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 근데 자기 부모님은 어느 정도 비슷한 집안이나 더 나은 집안이랑 만나길 바라실 거야. 근데 우리 집안은 자기 집안에 비해선 좀 기울어.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 부장까지 하셨다가 퇴직하셨고 10살 이상 차이 나는 동생 2명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학비대느라 일하시고 사실 나도 월급 절반은 집에 계속 드리고 있거든. 그랬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둘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말하고 마무리 짓긴 했지만 사실 그때까진 크게 실감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 집에 처음 인사 간 날에 진짜 현실을 마주쳤다고 할까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빌라였는데 5 식구가 살면서 방이 2개더라고요. 딱 보니까 부모님은 거실에서 지내시는 것 같더군요. 사실 이런 집은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 주변에선 본 적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긴 했어요. 왜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 앉아라 앉아. 아버지가 의사라며? 근데 생긴 건 영 귀티는 안 나네. 그리고 사실 우리 아들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 다니잖니. 너는 무슨 학원 강사라며? 네, 영어 학원 강사예요. 나중에 제 학원 차리려고 지금 배우면서 준비 중이고요. 그래, 아무튼 학원 강사면 우리 아들보단 떨어지는 거지 뭘 그래. 그리고 다 시집 오면 출가 외인 되는 거니까 친정에서 살던 건 다 내버리고 우리 집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알겠니? 요즘에 무슨 출가 외인이라는 게 어딨나요? 그냥 다 같이 가족 돼서 잘 지내면 되는 거죠. 네가 지금까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보다시피 대학 다니는 녀석에 아직 고등학생 녀석도 기집애도 1명 있고 아직 돈 들어가는 데가 천지다. 그래서 진철이가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 많이 도와주고 있고 결혼한다고 그래도 생활비는 주던 대로 줘야 된다. 아, 엄마, 그 얘긴 나중에 나랑 해요. 왜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해서 부담을 줘요?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결혼하면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건데 좀 구분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말대답 따박따박 하는 거 봐라. 어디 무서워서 앞으로 제대로 말이나 하겠니?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오긴 했는데요. 그 집 상황이나 시모 말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를 눈으로 보니 결혼을 진행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에게 말하니 모두 반대를 해서 더욱 심란했죠. 친구들이 말해주는 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한 3개월만 떨어져 지내보자. 그럼 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떨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자기한테 우리 집 사정으로 부담 주긴 싫어. 난 괜찮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그렇게 3개월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면서 선물을 보내주는 남편의 진심이 더욱 다가왔고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물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던 선택이었죠. 그놈의 정이 뭔지 그걸 끊어내지 못한 바보 같던 그때의 제가 지금 생각해도 답답할 뿐이네요. 친정 부모님도 반대를 좀 하셨지만 밀어붙인 것도 크고요. 엄마, 일단 직접 한번 만나보고 사람은 정말 좋아요. 동생들이 좀 어려서 그렇지. 집도 화목하고 복작복작하고 좋잖아요. 아무래도 네가 맏며느리가 되는 거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을 거야. 네 생각처럼 그렇게 마냥 행복하지가 않아. 오히려 더 힘든 게 결혼 생활인데 괜찮겠어? 요즘 시대에 뭔 그런 말을 해.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네가 그렇게 좋다면 반대하지는 않으마. 김서방만 봤을 땐 사람은 됨됨이가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결국 상견례까지 진행이 되었답니다. 제가 신경 써서 좋은 한정식 식당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상견례 날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시부모 측이 30분 정도 늦어서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둘러 들어오던 시모가 친정엄마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너 나 모르겠어? 네? 잘 모르겠는데 누구신데 절 아세요? 매란중 이옥자, 기억 안 나? 너 양은이 아니니? 어머, 옥자 언니, 그 빨간 지붕집 옥자 언니 맞지? 그래, 세상에 너를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진짜 기가 막힌다. 너를 사돈으로 만날 줄 누가 알았니? 두 사람이 한동안 엄청 반가워하면서 상봉의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벙쪄 있었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중학교 시절에 같은 동네 살았던 1년 선후배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서 시모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친하게 지냈었고 친정엄마가 시모를 잘 따랐다나요? 아니 넌 그렇게 얼굴도 까맣고 키도 조그맣더니만 언제 이렇게 키가 컸니? 얼굴도 아주 고와졌다 얘. 언니도 그대로인데 뭐. 아니 그래도 사돈인데 존댓말을 해야 되겠죠 사돈? 아유 그런가요? 아니 근데 네가 의사 사모가 되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아주 팔자가 확 폈구나. 어머니 이런 자리에선 좀 자중해 주시죠.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아유 그러니? 난 반가워서 그렇지. 못난이 양은이가 의사 사모가 됐다는데 기가 막히잖아. 알고 보니 아주 여우였네. 딱히 별 볼 것도 없는데 어떻게 꼬셨대? 아니 계속 저 말을 반복하는데 나중엔 친정엄마도 표정이 점점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도 뜻밖의 일이 있어서 그런지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났고 결혼식까지도 별 마찰 없이 진행되었어요. 시모랑 친정엄마 두 분이 연락을 직접 하셔서 그런지 결정도 더 빨리 되고 진행도 잘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에야 친정엄마가 거의 맞춰주고 희생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되어 분하지만 말이죠. 남편 회사 근처로 괜찮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동생들이랑 시부모가 처음 와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와, 대박! 이 냉장고 봐! 동영상도 볼 수 있어? 아,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오빠,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야, 눈치 없이 무슨 신혼부부 집에 사냐? 나 막차 끊기면 가끔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아이고, 돈이 좋긴 좋네. 의사 아빠 둔 게 좋긴 좋네. 아주 가구들도 삐까번쩍하고. 니네 친정집은 이거보다 더 좋냐? 양은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러 가고 싶네. 어머니, 아무리 예전에 알던 사이여도 이제 사돈인데 그렇게 이름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론 존대해주세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고 살겠어? 근데 너는 네 집은 이렇게 꾸며놓고는 어떻게 시댁에는 뭐 하나 해줄 생각을 안 하니? 우리 집 냉장고가 10년이 다 돼간다. 너 사는 김에
하나 더 하면 좀 좋니?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겠어? 어머니, 솔직히 집 구할 때도 친정아버지 돈 많이 받았고 혼수 채운 것도 다 제 돈으로 한 거예요. 저도 혼자 다 채우느라 부담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그렇게 돈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새 냉장고를 바꾸니? 너 잘났다. 뭔 말을 못하게 한다니까. 그날도 시부모랑 시동생들 대접하느라 음식이랑 재료값을 엄청 들여서 한상 차렸거든요. 근데 시동생들이 또 치킨이며 피자까지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가끔씩 올 때마다 무슨 작정이라도 한 듯이 뭐 사달라 뭐 시켜달라 하는데 동생들이니 안 사줄 수도 없고 진짜 한 달에 몇 번씩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시동생들이 메시지 보내서 다음 주에 가도 되냐, 주말에 뭐 하냐 물어볼 때마다 가슴까지 덜컹할 정도였죠. 시모도 만만치 않게 전화를 해댔는데요. 딱히 용건도 없으면서 전화하면서 안 받으면 진짜 받을 때까지 계속하니까 점점 짜증이 치밀더라고요. 학원 강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전화를 안 받니? 우리 아들이야 바빠서 전화 못한다지만 너는 안부 전화 좀 자주 해라.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 오늘 아침에 뭐 먹었나? 별일은 없나? 전화했다. 부모가 전화하는 게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해야 되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전복이 풍년이라 아주 싸졌다고 하더라. 전복 먹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도 참 좋아하는데 말이야. 대부분이 뭐가 먹고 싶다는 말이거나 시동생들 학원비나 학비에 대한 하소연이 줄을 이었죠. 아유, 이번 달에 제2 학원비 내야 되는데 또 돈이 모자르네. 아들이 바쁘니까 전화해서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너한테 전화 좀 해봤다. 이번 달 용돈 말고 좀 더 줄 수 있니? 양은이는 요즘 뭐하고 살길래 통 전화가 없다니. 하긴 양은이는 하나뿐인 딸내미 결혼까지 다 시켰지. 남편도 의사라 돈도 잘 벌지. 뭔 걱정이 있겠니? 걱정이 없으니까 얼굴도 그렇게 판판하겠지. 나는 그냥 맨날 학원비며 대학 학비 걱정에 아주 허리가 휜다. 어떻게 매달 돈이 이렇게 모자르는지 아주 내가 잠도 편하게 잔 적이 없고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제 너도 우리 식구고 맏며느리인데 너도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니?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모님한테 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돈이 아쉬워서 달라고 하거나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 주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시모가 진짜 일주일에 5번은 전화해서 혼자 푸념을 해대고 그 끝은 다 돈 얘기예요. 돈 더 달라는 거죠. 저는 참다 못해 남편한테 말을 해봤죠. 요즘 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는 거 알아? 자기한텐 전화 안 하셔? 나 한창 바쁠 때 받을 때까지 하는데 나 너무 스트레스야. 그리고 맨날 아가씨 학원비 없다고 우는 소리 하시잖아. 어머니가 자기한테 의지를 하고 싶으신가 보지. 그거 좀 이해 못 해줘? 좀 살갑게 받아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요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까지 떨려. 돈 얘기하는 것도 너무 부담되고. 솔직히 당신 결혼 전부터 드리던 금액 그대로 드리기로 한 거 나로서도 많이 양보한 거야.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 내가 자기가 많이 이해해주는 거 다 알지. 그래도 우리 집이 부양해야 될 동생들 있는 거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도 각오는 해야지. 난 자기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자기랑 같이 자기 집안 부양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물론 내가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도울 순 있어. 근데 지금은 마치 맏며느리 들어왔으니까 나한테 다 해결하란 식으로 보여. 이건 아니지 않아? 아, 알았어. 뭘 또 그렇게 가시도 쳐서 말을 해. 내가 어머니랑 말해볼게. 사실 어머니가 기댈 때가 우리뿐이니까 당신도 좀 어머니한테 사근사근하게 대해줘.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며칠 좀 전화가 뜸할 뿐이었죠. 제가 일부러 전화를 피하니까 이젠 전화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어머니, 어디가 다치셨길래 피가 난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 뭐 별건 아니고 그냥 파 다듬다가 조금 다쳤다. 아, 그건 그렇고 내가 저번에 보낸 전기세 봤니? 아니, 무슨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원 내가 기함을 했다. 아유, 그거 내고 나면 또 생활비 빠듯하겠어. 아버님도 그래도 일하셔서 월급 받아오시는데 어떻게 매일 생활비가 모자르신데요? 저번 달에도 그래서 20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이젠 저희 생활비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너야 빵빵한 친정 있는데 무슨 걱정이니? 그나저나 니네 엄마는 뭐하고 사는데 연락이 통 없니? 그러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 연락해서 같이 좀 보자고 해라. 아니면 니네 친정집에 좀 같이 가서 밥이나 먹으면 어떠니? 친정집에서요? 글쎄요. 그건 친정어머니가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즘 바쁘셔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참나, 너는 뭐만 물어보면 다 안 된다더라? 일단 물어보긴 할 것이지 단숨에 안 된다고 하니? 너한텐 뭔 말을 못하겠다. 끊어라. 진짜 별 요구를 다 한다 싶었죠. 그렇게 잠잠하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며칠 후 친정엄마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되니? 아버지 세미나 가셔서 주말에 집이 비는데 집에 놀러 올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는 김에 시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와. 시어머니를요? 갑자기 왜요? 그냥 나 혼자 갈게요. 어릴 적 아는 언니인데 집에 한 번은 초대해야지. 네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모셔와. 엄마, 사실대로 말해봐요. 시어머니 전화 왔죠? 뭐라고 해요? 혹시 집에서 밥 먹자고 했어요? 아유, 그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짓 매일 전화 와서는 일도 안 하는데 뭐 하냐면서 우리 집에 좀 오고 싶다고 떼를 쓰지 뭐니. 너까지 들먹이길래 내가 안 부를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마침 아버지 안 계실 때 오라고 한 거니까 너도 그냥 하루만 와서 거들어. 그렇게 주말에 시모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솔직히 평수만 좀 넓고 그냥 보통 아파트예요. 근데 시모는 들어가자마자 궁시렁대면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집이 엄청 넓네. 아주 우리 애들 셋이 축구해도 되겠어. 이런 데서 세 식구만 사는 건 낭비 아니니? 전기세도 많이 나오잖아. 아, 원래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냥 집이 다 똑같죠 뭐. 어머니,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존댓말 해달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사돈인데 예전에 알던 동생이 아니잖아요. 아니, 말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걸 어쩌니? 아무리 사돈이 됐어도 여지껏 세월이 있는데 갑자기 존댓말이 되니? 그리고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말꼬리를 잘라? 괜찮아. 우리끼리 있을 땐 이해해드려. 나도 언니가 존대하면 더 어색하니까. 자자, 어서 와서 먹기나 합시다. 그래도 사돈 온다고 많이 차려놨네. 아이고, 갈비에다가 회까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막내도 데려올 걸 그랬네. 걔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맨날 돼지고기 뒷다리만 사다가 먹인다니까. 에휴, 내 팔자야. 누구는 이렇게 떡 부러지게 해놓고 사는데 난 언제 이런 데 살아보나. 고기 넉넉하게 했으니까 갈 때 다 싸줄게요. 가져가서 애들 먹여요. 너도 좀 싸줄게. 가져가서 김서방 저녁 차려줘. 시모가 얼마나 옆에서 개걸스럽게 먹는지 가뜩이나 입맛 없는데 입에 밥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이 많은 음식을 하려고 친정엄마가 고생했을 생각하니까 괜히 짜증도 나고요. 시모도 일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솔직히 저 불러서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준 적 없거든요. 맨날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에 반찬들도 반찬통 그대로 내놓고 먹으라는데 비위상해서 안 먹고 온 날이 더 많았죠. 양은아, 물 좀 떠와. 아유, 목 막혀. 제가 가져올게요. 엄마, 앉아 계세요. 양은아, 이거 깻잎 좀 더 가져와.
이 명란젓 아주 맛있다 얘. 나 갈 때 좀 싸줘. 밥 먹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친정엄마 이름을 불러가면서 뭘 시켜 먹는지 진짜 기가 막힌 거 있죠? 아니, 옆에 있는 며느리한테 시키던지 사돈 이름 찍찍 불러가면서 명령조로 말하는 건 지금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원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엄마도 얼굴이 어두워지시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 밥을 다 먹은 시모가 이번엔 무슨 어디 마을 관리가 집 순찰하듯이 집을 샅샅이 훑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긴 너 결혼하기 전에 살던 방이니? 여자애 하나 사는데 뭐 이리 넓어? 우리 집 거실만 하네. 아이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아주 공주로 살았네. 그러니 지금 아파트는 뭐 눈에도 안 차겠지.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근데 어머니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왜? 밥 잘 먹고 뭐 기분 안 좋을 게 있어? 근데 아까부터 말을 좀 기분 나쁜 것처럼 하셔서요. 듣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무슨 문제 있나 물어본 거예요. 너야말로 너무 날 서 있는 거 아니니? 집 좀 구경하게 비켜봐라. 양은아, 여긴 네 방이니? 세상에, 안방 안에 안마의자가 있네. 좀 해도 되지? 거긴 그래도 우리 침실이라 좀 그래요. 나와요, 언니. 아유, 다 아는 사이에 뭐가 부끄럽다고. 나 등이 너무 찌뿌둥해서 그래. 10분만 해볼게. 아유, 좋다. 아우, 힘이 엄청 세네. 이건 한 얼마나 하나? 우리 집에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시모가 은근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그냥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엄마가 발 동동거리는 모습도 보기 싫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났거든요. 안마의자 소리가 멈췄는데도 시모가 나오지를 않길래 다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이번엔 엄마의 드레스룸을 털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입고 다녀? 무슨 나이 먹은 여자가 이런 색을 입고 다닌대? 팔자도 좋네. 스카프는 왜 이렇게 많아? 아, 내가 추위를 많이 타서 가을부터 꼭 스카프를 하고 다녀요. 애아빠가 출장 갈 때마다 하나씩 사다 준 게 꽤 많죠. 난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바깥 양반이 자상도 하네. 돈도 잘 벌고 의사에다가 너는 잘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났어?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해봐봐. 어떻게 꼬셨어? 뭘 꼬셔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불편하네요. 우리 남편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꼬시고 말고 해요. 올해 또 자존심은 있나 봐. 농담이야, 농담. 근데 이거 진짜 색깔 예쁘다, 얘. 근데 너한텐 좀 안 어울리는데? 이거 나 줘. 나한텐 잘 어울리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남의 물건을 뺏어가듯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럼 뭐 네가 하나 사줄 거야? 이거 명품 같은데 그럼 네가 사주던지. 아휴, 가져가요. 괜찮아. 나눴으면 좋지. 친정엄마가 제 등 뒤를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더 말을 못했는데요. 시모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줬는데 엄마가 싸준 음식들을 가득 들고 가는 모습이 왜 이리 얄밉게 보이던죠. 저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죠. 고기랑 과일 다 챙겨간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엄마 옷장까지 다 뒤지고 명품 스카프까지 가져간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아는 사이래도 몇십 년 만에 만났고 이제 사돈이잖아. 근데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하셔서 나 진짜 기분 나빴어. 우리 엄마가 좀 푼숫기가 있으시잖아.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아, 그리고 나 보너스 받았으니까 그 돈 당신 다 줄게. 그걸로 장모님 새 스카프를 다시 사드리던가 다른 거 갖고 싶은 거 사드려. 진짜야? 이번에도 시댁에 다 갖다 드릴 줄 알았더니 웬일이야? 알았어. 고마워. 엄마한테 말할게. 의외로 남편이 쿨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해결을 해주니까 좀 놀라웠죠. 그렇게 다시 평화를 되찾나 싶었는데 시모가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네 남편이 나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잔소리를 해댔는지 알아? 내가 사돈집 가서 밥 한 번 얻어먹은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오지 말라고 하던가.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그리고 스카프가 몇십 개 있는데 그중에 그거 한 개 가져온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 보통은 사돈댁에 찾아가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머니 동생도 아니고 일하는 도우미도 아닌데 그렇게 대하신 것도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나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하던가. 왜 우리 아들한테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 그리고 뭐? 스카프 살 돈을 기어이 받아냈다며? 그럼 내가 스카프 다시 줄 테니까 그 돈 놔줘. 내가 그 돈으로 새 걸 사서 쓰는 게 맞지. 네 엄마한테 다시 새 걸 사주는 게 맞는 행동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 안 하셨으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필요 없다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더 드리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퍼부으시니까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번 달엔 저도 마이너스가 나서 생활비 드리진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끊는 순간까지 어찌나 시모가 아글아글 쓰던지 귀가 다 얼얼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시모의 전화를 다 차단해버리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죠. 2달이 딱 되니까 제가 생활비 보내는 날짜가 다가오자 남편부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니가 나한테 매일마다 전화와서 울고불고 난리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생활비 때문에 요즘 더 그러시는데 이번 달엔 보내드릴 거지. 이번 달에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적자가 한두 푼이어야지.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집에 오래. 한 가족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이번에 가서 잘 풀고 오자, 응? 남편이 며칠 동안 애원을 하길래 결국 주말에 시댁에 갔죠. 돈이 무섭다고 시모부터 시동생들까지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이 하는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사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이거 스카프 한 번도 안 했다. 자, 여기 돌려줄게. 내가 미안했다고 전해줘라. 제가 한마디도 안 하자 시모가 눈치를 계속 보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 생활비는 줄 거지? 내가 저번 달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네 시아버지가 급하게 대출까지 받았어. 그래 여보, 이번 달은 내가 200 드리려고 해. 괜찮지? 다 같이 가족인데 이렇게 힘드신다는데 조금만 더 이해해줘. 저는 시댁에 있는 동안 별말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나왔는데요. 남편이 바로 돈을 입금해주니까 시모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좋아하더라고요. 결혼한 순간부터 매일 돈돈거리는데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았죠. 저는 친정엄마한테 스카프도 돌려드리고 제 돈으로 새 스카프도 하나 더 사드렸죠. 그렇게 일단락되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시모의 생일이어서 제가 큰마음 먹고 유명한 한우갈비 식당으로 시댁 식구를 모두 데려갔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시부모와 시동생들이 잔뜩 시키고 있더군요. 근데 시모 목에 낯익은 스카프가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봤는데도 그 스카프가 맞더군요. 제가 뚫어져라 보니 시모가 아차 싶었는지 슬그머니 손으로 가리더라고요. 아니, 저번에 니네 엄마 만났는데 나한테 자꾸 주더라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굳이 주더라니까.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친정집에 가셨던 이후로 우리 엄마를 또 만나신 거예요? 어? 아니, 그냥 언니 동생 사이로 몇 번 만났다. 뭐 매번 만날 때마다 너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되니? 암튼 이건 나도 진짜 받기 싫었는데 네 엄마가 아주 사정을 하면서 줘서 받은 거니까 나 잡을 생각 말고 네 엄마한테 물어봐. 열은 받았지만 일단은 시모 생일이고 엄마한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참았죠. 그렇게 갈비가 나오고 다들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어린 시동생들이 아주 좋아하면서 잘 먹는 걸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여기 진짜 유명한 데인데 부자 새언니 돈 덕에
엄마 생일에 이런 데도 와보네? 엄청 많이 먹어도 되죠? 아가씨, 저 부자 아닌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먹어요. 제가 쏠 테니까요.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며느리가 생일이라고 밥도 사주고 기분은 좋구나. 잘 먹으마. 너희 엄마도 내 생일이라고 하니까 아주 비싼 데서 밥을 사주더라. 그런데도 아주 척척 다니고 역시 팔자 좋은 여편네는 다르더라니까. 여편네라뇨. 여전히 기분 나쁘게 말하시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여편네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넌 또 시작이니? 오늘 내 생일인데 오늘까지 기분을 잡쳐야겠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니? 솔직히 니네 엄마 별것도 아닌데 의사 남편 만나서 팔자 고친 거지.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서 내가 그 집 사정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어떻게 개주제의 의사를 만났는지. 참나, 어머니가 우리 엄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결혼 전에 무슨 일 했는데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후려치는데요? 너는 네 엄마지만 난 네 엄마를 어릴 때 고만고만할 때 봤잖아. 그럴 깜냥이 아닌데 팔자를 폈으니까 내가 신기해서 한마디 한 거다. 너무 고깝게 듣지 마라. 아가씨가 밖에서 어머니를 그딴 식으로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누가 자기 엄마 욕하는데 참고 있으면 그게 자식이에요? 아니, 말해보라고요. 우리 엄마가 결혼 전에 무슨 일 했는지, 무슨 대학 나왔는지 알고 말하는 거냐고요, 지금. 얘가 왜 좋은 날에 소리를 질러? 네 엄마가 뭔데? 그래, 얼마나 잘났는데? 뭐 니네 아빠랑 같은 대학이라도 나왔어? 맞아요. 우리 엄마 약학대 졸업했고 몇 년 전까지 약사였어요. 그것도 엄청 큰 대형 약국 운영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니어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가 여우라느니 의사를 후렸다느니 그딴 상스러운 소리를 하냐고요. 뭐? 약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걔가 약사면 나는 변호사다. 중학교 때 공부도 못했는데 무슨 약사를 했대? 아니, 무슨 10대 때 2년 알던 걸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약사 면허증 보여줘요? 대학교 졸업장 보여주냐고요? 그럼 어머니는 뭐 했냐고요? 무슨 대학 나왔냐고요? 대학 나오지도 못했죠? 그쪽이 뭔데 남이 살아온 인생을 도매급으로 후려치냐고요?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 진짜 급도 안 되면서 누가 누굴 후려치는지 진짜. 야, 너 하는 짓을 보니 네 엄마랑 아주 똑같구나. 아주 얌전한 척 하더니 본색을 드러내네. 이게 어디서 시어미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너 당장 엎드려서 싹싹 빌어. 내가 오늘은 절대 못 넘어가. 네가 우리 집이 기운다고 무시를 하는 건 진작 알았는데 이대로 가다가 머리끝까지 기어오르겠어. 당장 머리 받고 싹싹 빌으라고. 내가 왜 빌어요? 누가 잘못했는데. 당신도 옆에서 다 봤지? 나한테 참으라고 말릴 생각하지 마.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제 등 뒤로 시모가 나오면서 악을 쓰더라고요. 야! 너 가기만 해봐. 너 갈 거면 계산하고 가. 돈 내고 가라고. 야! 끝까지 돈돈거리는 시모가 진짜 징글징글했죠. 저는 진짜 더 이상은 시모와 얼굴을 보고 살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댁과 연을 끊을 수 없다면 남편하고라도 끊어버려야 제가 정상적으로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후에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다음 날에 친정엄마가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더니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아주 난리가 났다. 아이고, 네 시어머니가 와서 아주 난리를 친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왔다고요? 내가 바로 갈게요. 그 길로 당장 친정집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시모가 친정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장 사진들을 찍고 남편한테 보내고 당장 오라고 했죠. 시모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동영상으로 다 남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와서? 오냐, 네가 드디어 왔구나. 내가 그렇게 전화해도 받지도 않더니만 여기 와서 깽판을 치니 바로 면상을 들이대네. 너는 시어미가 아주 개떡으로 보이지? 나보다 잘 산다고 지금 유세 떠냐? 참나, 여기 와서 지금 난리치는 게 누군데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해요? 도대체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 와서 행패해요? 당장 나가요, 당장. 저는 시모를 현관문 쪽으로 밀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제 손목을 확 꺾더니 저를 팍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나한테 무슨 원수를 졌나? 정신병자처럼 뭐 하는 짓이야? 남의 귀한 딸한테 왜 손을 대? 엄마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서 마구 흔들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악을 쓰면서 친정엄마의 팔이며 몸을 마구 꼬집고 핥히기 시작했죠. 제가 시모를 잡고 말리자 이번에는 저를 사정없이 핥히는 거예요. 제 손목에 시뻘겋게 자국이 나고 피까지 맺혔답니다. 그걸 본 친정엄마가 똑같이 시모를 핥히고 밀어버렸답니다. 진짜 사돈이라고 참아주니까 내가 진짜 네 동생인 것 같아? 어디서 진짜 급도 안 되는 게 사돈이라고 별 요새를 떠는 거 다 받아주니까 내가 아직도 같은 동네 사는 중학생으로 보이니? 그래, 면상도 어디 빻아놓은 것처럼 생긴 게 의사 남편 만나 사는 게 아주 안 이뻐 죽겠다. 그 얼굴로 어디서 잘난 척이야? 참나, 너는 뭐 잘나고 이뻐? 그 나이 먹어서 지가 이쁜 줄 아나 봐. 진짜 하는 짓이 고가워 죽겠네. 우리 딸한테 내가 약사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했다며? 야, 나 중학교 때도 전교에서 놀았어. 너는 공부를 쥐똥도 안 해서 관심도 없었겠지만 나 약국할 때는 우리 남편보다 돈 더 많이 벌었어. 너가 막 살았다고 다른 사람도 다 인생 막 산 것 같아? 그때 마침 친정아버지가 들어오셨죠. 집안에 벌어진 꼴을 보고 놀라서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시모도 친정아버지는 어려운지 온 매무새를 가다듬는 게 웃겼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여자는 누구야? 사돈 아니야? 내가 여지껏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저 여자한테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요? 내 딸 볼모로 잡고서는 허구한 날 전화해서 밥 사달라 옷 사달라 하질 않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여지껏 빌려준 돈만 해도 자그마치 1,0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엄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저 여자한테 한 달 생활비를 얼마나 주는데? 시모는 꿀먹은 덩어리라도 된 양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때 또 마침 남편도 허겁지겁 달려들어왔죠. 남편이 구석에 앉아있는 시모를 보고는 갑자기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 얼굴이며 팔에 저 상처는 뭐야? 너 며느리가 돼서 우리 엄마 때렸냐? 나랑 우리 엄마 얼굴은 안 보여? 어떻게 날 때릴 수가 있어? 먼저 나랑 우리 엄마 때리고 이 집 와서 깽판 친 건 저 여자야. 시어머니한테 저 여자? 난 진짜 네가 이렇게 되바라진 여잔 줄 몰랐다. 고분고분한 거 보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만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때려? 니네 집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 너야말로 지금 어디서 행패야. 우리 부모님은 안 보여? 그때 말없이 지켜보던 친정아버지가 다짜고짜 남편한테 주먹을 날리셨어요. 개뿔도 없는 것 사위로 걷어줬더니만 네가 우리 딸을 감히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보니까 네 엄마나 너나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 너 당장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 당장 이혼해.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 딸한테서 네 놈 떼어낼 테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네 엄마랑 꺼져. 그리고 네 엄마가 오늘 우리 집에서 한 짓들도 절대 가만 안 둘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친정아버지가 무섭게 말하시자 남편이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지네 엄마 팔을 잡아 끌고 나가더라고요. 아버지는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박변, 나야. 내일 당장 우리 딸 상담 약속 좀 잡아줘. 그리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집안 엉망으로 만들면 벌금이 얼마나 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 좀 해줘봐. 저는 한없이 울고 계시는 엄마를 다독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죠.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은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모보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남편놈의 진심에 더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반드시 갚아주고 이혼하리라 결심했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 안 한다고 했지만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소송 기간은 진짜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시간이랍니다. 심적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소송 시작하고 저는 바로 신혼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엔 왜 기어들어왔어? 이혼하자며. 네가 다 잘못해놓고 돈 있다고 비싼 변호사 써서 소송하면 그만이야? 난 절대 이혼 못해주니까 어디 한번 이혼할 수 있나 보자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나가던 똥개가 웃겠다. 니네 엄마나 재판에 출석 잘하라고 그래. 안 나간다고 우겨봤자 더 힘들 거야. 시어머니를 무단 침입에 뭐? 재물 손괴죄? 그딴 걸로 고소를 하는 며느리가 어딨냐? 진짜 너는 뉴스에 나오래야. 너처럼 독한 여자랑 결혼을 했다니 내가 미친놈이다. 그럼 미친년이랑 왜 이혼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이 니네보다 잘 살아서 뭐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러길래 콩고물이라도 먹으려면 너야말로 고분고분하게 살았어야지. 너랑 말하는 것도 진짜 지겨우니까 본론만 말할게. 당장 짐 싸서 꺼져. 내가 우리 집에서 왜 나가? 여기서 살기 싫으면 네가 나가. 나도 여기 3천만 원 전세금으로 냈잖아. 나도 권리 있어. 전세 나갈 때까진 여기 있을 거야. 이 집이 얼만데 고작 3천만 원 냈다고 권리 운운을 해? 내가 당장 네 통장으로 3천만 원 보내줄 테니까 꺼지라고. 여기 내 집이니까 내가 집주인이야. 못 믿겠으면 이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던가. 뭐? 네가 집주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 집 매매가가 얼만데? 평생을 후진 빌라에서 산 너랑 부모님이 약사의 의사인 나랑 같니? 진작에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내 집이야. 꼴의 남자라고 너 자존심 상할까봐 그냥 전세 구했다고 말했던 건데 지금 와선 그러길 참 잘한 것 같다. 내 명의인 거 알았으면 너나 네 엄마가 얼마나 이 집을 탐냈겠어? 등기부 등본을 뚫어져라 보던 남편이 갑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세를 고쳐서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있죠? 여보, 난 진짜 당신 사랑해. 알잖아. 사실 자기가 너무 우리 집에 막 하길래 나도 똑같이 대해본 거야.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자기를 내 인생에서 빼면 내 인생엔 아무것도 없어. 나 진짜 이제 자존심 다 버리고 말할게. 여보, 사랑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우리 엄마 보기 싫다면 나도 인연 끊을게. 당신만 위해서 살게.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구는구나. 나야말로 당신이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 내일까지 여기서 안 나가면 사람 시켜서 짐 싹 내다 버리고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집에서 나가기나 해. 저는 제 발목을 부여잡는 남편의 손을 확 뿌리쳐버리고 신혼집을 나왔어요. 시모 역시 친정집 앞에 와서 친정엄마한테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양은아, 아니 사돈 어른,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사돈이 너무 좋아 보여서 꼴의 질투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제발 고조만은 취하해 주세요.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감옥에 가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자기 행동에 어떤 책임이 있을 거란 생각 못해요? 남의 집 들어와서 비싼 물건들 집어던질 때 결과를 생각했어야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말고. 우리 애들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우리는 계속 사돈이에요. 사돈끼리 고소하고 싸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친정엄마가 차갑게 대꾸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모는 한동안 주저앉아 있다가 힘없이 가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시모를 칼같이 차단해서 그 이후로는 다행히 만나지도 마주치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3개월이 지나고 제가 승소해서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죠.
시모도 죄물 손괴죄로 700만 원 벌금 내고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가진 게 없어서 위자료도 못 받았지만 저는 그딴 거 안 받아도 이혼했단 것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이 자꾸 연락이 와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따로 독립해서 친정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짧았지만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내니 혼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래요.